안녕하세요. 오늘은 퓨전 360 처음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간단한 기능들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 이제 퓨전 360을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육용 라이센스에서 1년짜리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교육용 라이센스를 받으실 때는 학교에 다니시면 누구라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게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빙서를 내시면 그쪽에서 오토데스크사에서 인증을 해주면 이제 교육용 라이센스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 부여받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제일 처음에 이제 요 화면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요 퓨전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의 공간에서 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상의 공간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정면도, 측면도, 뒷면이죠. 배면도라고 하고, 다시 좌측면도, 최상위 꼭지 부분을 평면도라고 하고, 바닥면은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 언면도라고 써있는 것 같고 잘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인 정육면체라고 하면은 그 정육면체 각각의 면들이 부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저는 이제 정면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의 한 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그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를 실기 시험을 보실 때 얘의 모든 기능을 다 쓰진 않습니다. 보통 여기에 있는 작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창의 수정 부분에서만 아시면 거의 내부분에 실기 시험을 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부분이냐 측정을 해서 그 사이즈가 정확하게 도면상에서 일치를 하는지, 그리고 간섭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공차를 본 부분이 간섭 없이 잘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 이 검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스케치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케치 작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도면을 그렸고 그 도면상에서 돌출,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깎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 게 이 스케치 작업의 처음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출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면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전은 여기도 뭐 설명이 있습니다. 축을 지점으로 해서 얘가 지금 이런 화면이 있으면 하나의 도면을 그려놓으면 그걸 축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서 하나의 3차원의 면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차차 우리가 작성 부분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보면서 하나하나씩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정 부분을 또 눌러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정 부분을 눌러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필렛하고 챔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한다든지, 모서리 부분을 각다기 딱 평면으로 뜬다든지 뭐 이런 기능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셀이나 기울기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 쓰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습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면 간격 기억, 이걸 통해서 공차를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편에 보면은 각각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 메뉴 창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정보 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형성될 게 뭐냐면 이제 스케치라든지 도면을 그리면서 각각의 것들이 좀 생기는데 한번 직접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케치 작성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작성을 누르시고, 자, 처음에 이제 스케치 작성을 누르게 되면 면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딱 갖다 대면은 면에 파란색이었던 게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 면이 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케치면이 들어왔습니다. 똑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이게 이제 변화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면에
아까는 이제 스케치 작성에서의 필요한 메뉴창이 다시 뜬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하면은 스케치에서 나갈 때는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떤 걸 아셔야 되냐, 작성. 도면을 그릴 때 필요한 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 그리기, 직사각형, 원호, 폴리콘 여러 가지 기능들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차 쓰면서 하나씩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떤 게 편한 게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간단한 기본 실습을 할 텐데 어떤 걸 하냐면 사각형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고 여러분들의 이름의 음각과 양각으로 파내기와 잘라내기 기능을 통해서 한번 간단한 명판, 이름표 정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요 선 그리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툴, 직사각형의 툴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직접 한번 요걸 눌러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기준점을 중심으로 첫 번째 점을 중심으로 왼쪽을 클릭을 하시고 당기면 사이즈 늘어나는 거, 도면상에서 미리를 해놨기 때문에 100mm면 10cm가 되겠습니다. 클릭. 자, 왼쪽 편을 클릭을 하시고 지금 보면은 왼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또 다시 눌러보면 마우스를 내려보면 이렇게 따라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얘가 사이즈가 따라오는 거죠. 여기서 나는 25mm 하겠다 그러면 왼쪽 거 클릭, 계속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 위에 거랑 같이 10cm 맞추신 다음에 클릭, 그리고 다시 위로 해서 원점으로 맞춘 다음에 클릭 하면은 지금과 같이 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2점을 이용한 사각형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클릭하시고 뭐가 다른지를 보는 거죠. 여기는 왼쪽 클릭 당기고, 자, 마우스를 당겨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클릭하면 사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좀 차이가 있죠. 요거와 요거에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원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은 처음에 중심을 중점으로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했다면 다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이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을 그려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 조건이 굉장히 이제 좀 까다로운데, 이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도면상에서 모든 수치나 떨어져 있는 부분이 없이, 그리고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좌표값이 설정이 되는 순간 구속이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아까 없었던 왼쪽 메뉴창에 보시면 스케치 창이 하나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라는 거,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지금 보면 스케치라고 해서 1번 스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번 스케치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지금 요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구속이 완벽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ESC 눌러서, 저는 요거는 델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삭제 필요 없어서 삭제하는 거예요. 왼쪽 키 누르고 델 키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자, 요즘 지금 사각형 모양의 명찰을 만들 건데, 여기에 지금 보면 다 파란색으로 돼 있죠.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수치를 안 넣습니다. 수치를 제가 지정하는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 수치를 넣기 위해서는 단축키 D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디멘션이라고 하는 알파벳 D, 약어 D를 쓰시면 됩니다. 자, D를 눌러볼게요. D를 누르면 지금 마우스 커서에 사이즈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아까 없던 요 스케치 치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당겨 보시면 위로 이렇게 눌러보면 얘가 움직이죠. 자, 그리고 왼쪽 키 클릭하면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100으로 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요건 한번 제가 반대로 줄여볼게요. 90. 자, 그럼 사이즈 줄어들죠.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아까 이게 파란색이었는데
검정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높이, 가로, 세로의 길이 역시 지정하시고 클릭하면 활성화가 되면서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3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 자, 그러면 아까 없던 구속이 잠금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얘는 좌표 값이 다 도면상에서 일치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명찰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뭘 할 거냐면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A, B, C. 자, 작성해서 텍스트를 가시면 텍스트를 왼쪽 키 클릭하시면 얘가 텍스트 파라미터를 입력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한번 확인을 했으면 다시 표시하지 않음을 누르신 다음에, 자, 지금 보면 이제 마우스에 텍스트를 입력할 공간을 어디에다 할 거냐라고 이렇게 찍을 수 있게끔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왼쪽 키 누르시고 쭉 마우스 클릭해서 다시 왼쪽 키 누르면 스탬플 텍스트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저는 제 이름 석자 김시철을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이름이 들어가죠. 여기서 나는 두껍게 글씨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글체는 밑에 있어요.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휴먼 둥근 헤드라인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로 너무 두껍네요. 자, 요렇게 이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요걸로 해볼게요. 요거 괜찮을 것 같네요. 요렇게 하시고 확인. 뭐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 정렬할 거냐 왼쪽 정렬할 거냐 이런 것들이죠. 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죠. 요거는 위치를 찍어서 가운데 위치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줘요. 자, 문제는 요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분명히 구속이 있었는데 이 텍스트는 구속에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치 관계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구속이 안 잡힌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수치상에서 마지막에 한 거라서 도면은 구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빠져나올게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죠. 자, 지금 여기에서 스케치 마무리가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솔리드하고 곡면 작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저는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보시면 평면도상에 요게 도면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눈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면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자, 돌출 한번 해서 명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를 갖다 대고 왼쪽 키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잡힙니다. 자, 요 상태에서 exclude 돌출이라는 건데 요 알파벳 약어로는 알파벳 E를 쓰시면 돼요. 자, E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없던 화살표가 생긴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왼쪽 키 누른 상태에서 당겨 보시면 이렇게 면이 도형이 형성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도면상에서 그만큼이 어떻게 된다? 돌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 방향으로 할 거냐, 두 방향으로 할 거냐, 대칭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 거리는 거리로 요 도면상에서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뭐 객체 띄우기 요 기능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리 지금 여기 10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10이 그대로 당겨져 왔습니다. 자, 생성은 기능이 접합, 잘라내기, 교차 세 본체가 있는데 지금은 본체가 없기 때문에 세 본체를 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한 1cm 정도로 해서 돌출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이 돌출돼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도면이 지금 가려졌어요. 그죠? 도면을 다시 켜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다시 이제 자, 이름으로 가서 왼쪽 키 누르시면 찍혀요. 활성화가 돼 있죠? 여기서 다시 돌출. 자, 돌출이 돼 있는데 돌출 버튼을 눌렀더니 역시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이게 자동으로 아까는 뒤쪽으로 갔는데 얘는 앞쪽으로 나왔네요. 그죠? 자동으로 오토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자, 얘를 한번 당겨 볼게요. 왼쪽 키 누르고, 자, 얘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돌출 기능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한번 0으로 돼서 뒤로 가볼게요.
자, 뒤로 가면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음각이 됩니다. 음각.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생성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잘라내기라고 지가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앞쪽으로. 자, 이거는 접합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접합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새 바디에 새로 생성된 거에 이 직사각형에 얘가 김시칠이라는 이름이 돌출이 되면서 붙어버리는 거야. 이건 접합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만약에 이걸 세 번째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 따로 이름 따로가 두 개의 바디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접합은 이렇게 하면 하나의 덩어리로 묶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너무 많이 태어나보니까 1만 너무 티 안 나네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접합. 자, 그리고 스케치를 가려보면 이렇게 파일로 완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바꿔서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로 돌아가서 돌출 기능으로 얘를 잘라내기 기능을 쓸 건데, 얘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 알파벳 E 누르신 상태에서 뒤로 양각, 음각으로 아예 마이너스 10이 졌다. 여기 10만큼 했었으니까 여기서 잘라내기를 쓰시면 확인. 자, 스케치 한번 가려볼게요. 자, 그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히 관통을 해서 돌출되어 있는 거, 관통해서 잘라내기 기능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메뉴 창에 대한 정보와 간단한 돌출과 돌출의 개념과 잘라내기 기능에 대해서 간단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본체라는 게 있는데 본체 1, 2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잘라내기가 되면서 얘가 공중에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자동으로 본체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그러면 자, STL 파일로 추출을 해내겠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지정되지 않음에 우클릭을 해보시면 메시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메시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STL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밀리미터 단위로 해서 한 개의 파일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저장에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건지, 파일 이름과 STL 파일로 해서 폴더에다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폴더 위치를 잡아주시면 요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폴더 위치 정하시면 이제 저장 위치가 잡히게 되고 거기에 파일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퓨전의 사용법과 메뉴에 대한 간단한 기본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1번 도면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1급 1번 도면을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각각의 또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사용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